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취직그까짓 건모님, 아이디 자소서 너무 어려워 죽겠다님, 아이디 직무수행계획서 너는 왜 거기서 나왔님, 아이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다님, 아이디 나 내일 최종 면접이야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에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금 강의하는 저의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분야 및 인원을 살펴보면 지원 분야, 직급, 인원, 근무 예정 부서, 담당 직무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모집 공고에서는 총 14명을 일반직, 영구직,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 등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영구직을 대표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집 공고 앞부분에 해당되는 이 파트에서는 담당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업무라고 하는데 담당하게 될 업무들 키워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모집 공고에서는 직무설명서 혹은 직무기술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직무설명서에는 주요 업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업무를 분석할 때는 본인의 주요 업무와 비교했을 때 대치 및 취한될 만한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선택할 때 이런 방법으로 가장 유사성이 있는 부서로 지원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본인의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의 키워드와 유사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이런 것을 간단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 경력 분석 기술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 작성 또는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요 업무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뒤에 또 직무 설명을 하는 직무 설명서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모집 공고에는 직무 설명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직 분야 직무 설명서를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 설명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 설명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간과하거나 대충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설명서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분석 기술을 먼저 작성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설명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걸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설명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 요건, 우대사항 등이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핀셋으로 딱 집어내시 그것만 집어내서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설명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직무설명서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요 업무부터 볼까요? 총 9가지입니다. 앞서 연구직 분야에서는 근무 예정 부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교육홍보팀과 대외 협력팀으로 구분했지만 여기 직무설명서에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핵심 직무와 직무수행 내용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에게 작성 시 도움을 주려고 기간, 주요 사업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기간의 주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기술해야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직무설명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여러가지 자격 요건이 있는데 뒤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 지식과 기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지식, 연구 분석 능력 등이 가장 최우선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유사 지식과 기술을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는 NCS 직업기초 능력 10개 항목 안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역량 중에 가장 자신 있는 2개 정도 역량, 여기 보면 직업기초 능력 나오죠. 직무수행 태도야 뭐 기본적인 거 뻔한 거고, 특히 여기 직업기초 능력, 키워드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건 직업기초 능력에 총 10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빼고 8가지 정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여기서 가장 자신 있는 2개 정도는 성공 사례까지 준비해 두셔야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면접 질문에 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자가 말하고 기술한 것을 성공 사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보통은 직무설명서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직무설명서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에만 내용이 있고 다시 모집 공고로 돌아와 가지고 자격 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 요건 중 경력 및
학위 부분입니다. 경력 및 학위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조건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조금 모자란 건 괜찮겠지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추후 공적 증빙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면접까지 통과하고도 만약에 그것을 증빙 못해서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은 연구직 관련 분야는 시간 강사 경력도 인정된다고 나와 있는데 단 고용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시간 강사했다 라고 하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시간 강사도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죠. 예. 그래서 정확한 이런 걸 법적 경력 증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설명이 전공과 경력으로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경우에는 유사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전공이 아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학위 기준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경력의 경우에는 성평등, 인권, 역사 등에 대한 학술조사, 사회참여, 국제연대 등의 경력에 일치한 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직원 분야별 채용 요건입니다. 연구직은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며 그 외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서류 전형은 입사 지원서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통하여 심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 전형은 입사 지원서를 보고 아까 입사 지원서를 하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때에 따라서는 직무수행 계획서 또는 뭐 경력 기술서까지 등등등 있는데 서류 전형에는 입사 지원서만 보고 적격 부적격만 판단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면밀히 그 내용을 검사하여 전형의 의미를 두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즉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한마디로 면접관의 의도에 맞게 잘 써야 한다는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면접시험에 대한 정보가 정량화, 구조화 형식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에는 발표 5분에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및 자유질의응답 20분입니다. 이 시간의 안배를 잘 보십시오. 발표는 5분 하는데 그럼 보통 질의응답도 5분 정도 뭐 10분 길어야 10분인데 그러니까 발표 시간이 보통 배수 또는 발표 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4배가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까지 보통 이제 서류정 통과자한테 면접 안내가 나가겠지만 유추한 건데 이거는 아마 1대 다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대 다 면접이라도 철저하게 발표 내용을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PT는 연구기획이라는 PT 발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한 그리고 그 전문성으로 본인의 프레임안에 본인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는 방법을 컨설팅 받는 게 중요한 거지 흔히들 하는 대피를 하시게 되면 절대 합격 못합니다. 게다가 면접 전형 PT에 대한 참고사항을 또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주제에 맞게 파일 작성해서 면접 하루 전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면접 하루 전에 당일날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분량은 10매 내외입니다. 10매 내외가 보통 5분에 끝나죠. 예. 제목하고 마지막에 또 맺은말 빼면 실제 8매가 되겠죠. 목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짧은 슬라이드 안에 PT를 어떻게 구성해서 발표하냐. 예. 그런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PT 능력이라면 무조건 발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 잘하니까요, 내용을 좀 써주세요 라는 분들도 가끔씩 컨설팅하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T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PT를 처음에 논리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본인이 고민에 들어가야 발표 때 정말 슬라이드 노트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한 여기 중요한 어떤 질문 질의응답이 20분이나 되죠.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기는 남이 쓰고 발표만 자기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한다, 절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분들 보통 보면은 대본을 보듯이 이때 보고 하죠. 예. 좋은 점수 절대 못 받습니다. 자, 여기는 심사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심사 기준 슬라이드 중 그 첫 번째입니다. 성적 심사 기준에 공통적인 내용 나와 있고요. 네,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구주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에 조직 및 업무 이해도, 전문성 및 경력 개발, 혁신 및 변화 관리 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공 사례도 입증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슬라이드 중 그 두 번째입니다. 연구직 심사 기준을 보면 직업윤리, 성인지 역량 부분은 서류 전형에서 있었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외에는 다 바뀌었는데, 면접에서는 기준이, 심사 기준이, 그 말인즉슨 반드시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인지 역량이 있음을 어떻게 성공 사례로 증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합격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방법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서 중에 이런 성인지 역량에 대한 성공 사례, 특히 주로 이제 자기소개서가 괜찮겠죠, 를 미리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면접 때 발표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서류 면접 합격 기준, 그 다음에 연구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겠다 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는 접수 마감일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인터넷 접수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면접관의 의도도 파악했고, 그것을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시켜야 하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방해잡기 양식 등을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응시원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의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그 분야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에 대한 매칭입니다. 앞서 자기소개에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 계획서 컨설팅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 사례 적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 변별력 있게 기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강점만 기술에 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역시 니마마라 취업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 목록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2부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